안녕하십니까. 저는 병리과 명재경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CNS의 기형과 그리고 발달상의 이상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 시부터 이제 가지고 있던 정상적인 구조나 형태가 불가역적인 결손으로, 그러니까 irreversible 디펙트로서 정상적인 디벨롭먼탈 프로세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한 1에서 2% 정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알려져 있고, CNS 이러한 말포메이션에 대한 패소제네시스나 에티올로지는 크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몇 질환에 대해서 제네틱한 팩터나 그리고 어떤 약제와 같은 인바이러먼탈 인플루언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련성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CNS 말포메이션은 뭐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뉴럴 튜브 디펙트, 두 번째는 포어브레인 아노말리, 세 번째는 포스테리어 포스 아노말리, 네 번째는 시링고마이엘리아와 하이드로마이엘리아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CNS 말포메이션은 그 엠브리오 단계에 있어서의 중심축인 프리미티브 스트릭이 그 프리미티브 스트릭의 앞쪽에 위치한 그 엑토더말 세포의 증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엑토더말 셀이 증식을 하면서 뉴럴 플레이트를 형성하고, 이러한 뉴럴 플레이트가 크게 형성이 되면서 뉴럴 튜브,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브레인 베이지클, 세컨더리 브레인 베이지클을 만들고 나서 뉴럴 튜브에 있는 세포들이 분화 과정을 거쳐서 중추신경계가 형성이 된다고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각 과정상에서 이상이 동반됐을 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뭐 뉴럴 튜브 디펙트가 그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건데요. 가장 그 뉴럴 튜브를 형성하는데 거기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 뉴럴 튜브 디펙트가 형성이 될 수 있고, 크게 대표적으로 스피나 바이피다나 아넨세팔리 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이상이 있었을 때 포브레인 아노말리로서 다음과 같은 뭐 라이센세팔리, 폴리마이크로자이리아, 뉴로나 헤테로토피아, 그 다음에 할로프로센세팔리, 그리고 에이제네시스 오브 콥스 캘로즘 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포사,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브레인 베지클에 이상이 있는 거고요. 그쪽에 이상이 있었을 때 댄디 워커 말포메이션, 아놀드 키아리 말포메이션 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관 형성을 통해서 형성된 그 스파이널 코드 쪽에 이상이 있었을 때 시링고마일리아나 하이드로마일, 이 그림은 앞서 설명했던 것을 좀 더 도식화해서 나타낸 그림입니다. 즉 발생 3, 4주에 뉴럴 플레이트가 형성이 되고, 이러한 뉴럴 플레이트에 그루브가 형성이 되면서 이 가쪽에 위치하고 있는 뉴럴 폴드가 융기되어서 서로 이 그 정중앙에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서로 융합하여 결국에 뉴럴 튜브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뉴럴 튜브 디펙트가 형성이 됩니다. 보통 이제 뉴럴 튜브가 형성이 되고 앞쪽과 뒤쪽에 이렇게 그 포가 형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순차적으로 닫히게 됩니다. 이후에는 뭐 이제 뇌 발달 단계로서 프라이머리 브레인 베지클 형성하고, 즉 뭐 프로센세팔론, 메센세팔론, 롬벤세팔론을 형성하고, 세컨더리로서 프로센세팔론에서 텔렌세팔론과 다이엔세팔론, 그리고 그 다음에 롬벤세팔론에서 메타세팔론과 마일렌세팔론이 형성이 됩니다. 이 과정상에서 이상이 있었을 때 또 다른 아노말리를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뉴럴 튜브 디펙트로서 스피나 바이피다나 아넨세팔리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럴 튜브 디펙트는 가장 흔하게, 그 기형 중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서 신생아 한 1000만 명당 0.5명에서 2명 정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천성 심장 기형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형이고, 그 다음으로 흔한 것이 뉴럴 튜브 디펙트가 되겠습니다. 주로 원인은 뉴럴 튜브에 다치는 데 이상이 있거나, 또는 성공적으로 다친 이후에 그 리전이 열렸을 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위치에 따라서 뭐 스피나 바이피다나 아넨세팔리 등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고, 또한 그 열려있는 부분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조직에 따라서 스피나 바이피다, 마일렌세팔론, 그리고 엔세팔론, 아넨세팔리 등으로 또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뉴럴 튜브 디펙트는 여러 가지 원인 인자와 관련이 있는데, 주로 그 임신 중에 비타민과 그 엽산에 대해서 조금 그 관련성이 알려져 있고요. 뭐 다양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엽산뿐만이 아니라 그 드러그로서는 발프로릭 액시드, 그리고 뭐 항경량제인 카바마제핀, 그리고 바이타민 B12, 그리고 임산부의 당뇨나 임산부의 고체온 등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 임신 12주경의 초음파 검사로서 가능하는데, 16주, 18주에 그 어머니의 양수의 알파 피터 프로테인이나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가 증가하면은 이 기형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뭐 크게 아네세팔리아 그 스피날 디슬라피즘의 한 형태로서 스피나 바이피다가 있습니다. 아넨세팔리는 그 뉴랄포의 안테리어 포션, 그러니까 뉴랄 튜브의 안테리어 쪽에서 브레인 베지클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안테리어 엔드에 말포메이션이 생겨서 브레인이나 칼바리움이 없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포브레인의 디벨롭먼트의 디스럽션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스피날 디스라피즘의 한 형태로서 스피나 바이피다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뉴럴 튜브 디펙트의 뉴본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 뉴럴 튜브의 카우달 포션에 그 클로저가 안 되거나, 또는 다시 리오프닝이 됐었을 때 스파인이 닫히지 않아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뉴럴 튜브 디펙트에서 아넨세팔리나 그 스피나 바이피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설정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질환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아넨세팔리는 이 브레인인, 특히 이 그 브레인 티슈하고 그 프론탈 본이나 템포랄 본, 오시피탈 본의 이러한 소실 등을 질환을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스파인까지 형성이 되어지지 않으면서 이러한 뉴럴 티슈가 밖으로 노출되었을 때 크레니오 라키스키시스라고 질환을 일컫는 질환이 있고, 이런 거 역시 뉴럴 튜브 디펙트에도 한 질환으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니엔세팔리라서 그 디스라피즘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로 오시피탈 리전의 디스라피즘, 서로 그 부분이 유압되지가 않고, 이란 그 트렁크나, 그리고 이란 그 트렁크와 넥 리전이 리트로플렉션 되어 있는 이러한 특이한 형태가 있은 이러한 이니엔세팔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질환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엔세팔로실이라고 해서 주로 스피나 크레니움, 그러니까 스피나 바이피다나 그런 것들은 스파인 쪽에 이상이 있는데, 엔세팔로실은 그러니까 오시피탈 쪽에 유압이 되어지지 않고 그 부분을 통해서 매닝스나 브레인 티슈가 밖으로 돌출되었을 때 엔세팔로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역시 뉴럴 튜브 디펙트의 질환으로서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피나 바이피다는 이러한 스파인 쪽의 영역에 있어서의 스파인이 서로 닫혀지지 않았었을 때 그 뉴럴 티슈나 매닝스 등이 밖으로 나오는 질환 등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밖으로도 이렇게 바로 노출이 될 수가 있고, 일부에서는 이러한 그 피부로 덮여 있을 수가 있는데, 피부로 덮였을 때는 클로스드 스피나 바이피다가 되겠고, 그게 피부로 오프닝이 되어 있을 때, 덮여 있지 않았을 때는 오픈 스피나 바이피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넨세팔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넨세팔리는 안테리어 엔드, 뉴럴 튜브 디펙트 안테리어 엔드 말포메이션이라 할 수가 있고, 흔하게 브레인이나 깔바리움에
없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육안적으로 이제 머리뼈 중에서 프론탈 본 그리고 템포랄 본이라는 오시피탈 본의 일부가 없거나 또는 전부가 없는 형태가 되겠고, 보통 이러한 그 아노말리 같은 경우에서는 머리뼈 이렇게 배잘 쪽이 두껍고 평평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브레인 티슈가 있어야 할 자리에 뇌혈관 덤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레브로 바스큘로자라고 일컫는 이러한 것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레브로 바스큘로자는 그러니까 디스오가나이즈된 브레인 티슈와 그리고 에펜디말 티슈, 그 다음에 코로이드 플렉서스, 그리고 메닝고셀리아 셀이 그냥 그러니까 디스오가나이즈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래 얼굴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그 아노말리 경우에서는 그 오비탈 본이 매우 얇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적인 사진들을 보시게 되면은 눈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항상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그 말포메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브레인 스템이나 또는 세레벨름은 남아 있지만 조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일부에서 이렇게 브레인 티슈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 그랬을 때는 엑센세팔리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브레인 티슈가 조금 남아 있으면은 그 일부에서는 그 뇌조직이 계속 괴사되면서 문해증이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브레인 티슈가 조금 남아 있더라도 이러한 엑센세팔리도 결국에는 아넨세팔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 대표적인 질환으로서 스피나 바이피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피나 바이피다는 뉴럴 튜브 디펙트, 스파이널 코드에서 발생하는 뉴럴 튜브 디펙트 중에 가장 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원인으로서는 뉴럴 튜브의 카우달 포션이 클로즈가 안 되거나 또는 리오프닝이 됐었을 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스피나 바이피다, 오컬타, 메닝고실, 마일로 메닝고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메닝고실은 이렇게 갈라져 있고 그 사이로 이렇게 메닝스 조직이 이렇게 밖으로 허니에이션 되었을 때 메닝고실이라고 하고요. 마일로 메닝고실은 이런 메닝스 이외에도 이러한 그 마일로이드 티슈, 즉 뉴럴 티슈가 밖으로 허니에이션 되었을 때 마일로 메닝고실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 없이 이런 스파이널 본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스파이널 바이피다 어컬타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그 형추가 소라식 스파인 12번째를 기준으로 이렇게 상부 쪽에서, 그것보다 좀 더 위쪽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은 다른 기형을 동반하는데요. 그러지 않고 뭐 12번째 흉추가 소라식 스파인 12번 이후에서 단독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신경학적 후유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다음은 엔세팔로실이 되겠습니다. 엔세팔로실은 그러니까 스피나 크레니움, 그러니까 약간 그 뒤쪽 부분에 그 크레니움이 형성이 되어지지 않고 갈라진 틈을 통해서 크레니얼, 그러니까 CNS 티슈가 그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엔세팔로실이나 세팔로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그 앞서서 그 아넨세팔리 중에 엑센세팔리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엑센세팔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부의 신경 조직이 남아있는 부분을 일컫는 건데, 이런 엑센세팔리하고 엔세팔로실의 차이는, 엔세팔로실은 이런 신경 조직이 있고 그걸 이렇게 그 피부 조직이 덮는 데 있어서 덮어진 데 비해서 엑센세팔리는 아예 밖으로 이런 신경 조직이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형이 작으면은 이러한 엔세팔로실 같은 경우에 기형이 작으면은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보통 기형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기형이 큰 경우에는 마이크로세팔리를 동반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는 뉴럴 튜브 디펙트에서 스피나 바이피다, 아넨세팔리, 엔세팔로실과 기타 다른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제 포브레인 아노말리로서 라이센세팔리, 폴리마이크로자이리아, 뉴로나 헤테로토피아, 그 다음에 할로프로센세팔리, 에이제네시스 오브 코퍼스 캘로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할로프로센세팔리, 그러니까 포브레인 아노말리로서 할로프로센세팔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할로프로센세팔리는 세레브럴 헤미스피어를 이렇게 좌우로 구별시켜주는 것에 있어서의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할로프로센세팔리는 침범한 영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전체 브레인에 대해서도 침범을 할 수가 있고, 일부에서는 롭만, 한쪽의 롭 또는 그 반쪽 롭만 그 침범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뇌가 하나의 전체를 침범했을 경우에는 뇌가 하나의 둥그런 형태가 되고 좌우 구별이 되지 않고 중앙에 하나의 이렇게 뇌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약간 팬케이크처럼 생겼다고 해서 팬케이크 브레인이라고도 합니다. 이 그 할로프로센세팔리 같은 경우에는 세레벨룸이나 미드 브레인은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형을 동반할 수도 있는데요. 사이클로피아라 해서 단한증, 눈이 하나만 관찰이 되거나 또는 그 바이라테랄 클랩트 팔레이트라고 해서 양측성 국의 파열을 동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넨세팔리의 이상, 즉 라이넨세팔론이라고 하면 올팩터리 너브나 벌브 또는 트랙, 림빅 시스템을 포함한 브레인 포션이 되는데 그쪽의 발달 이상을 동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할로프로센세팔리는 소닉 해지효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그널의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다음 포브레인 아노말리로서는 나이센세팔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이센세팔리는 자이러스가 없거나 또는 자이러스의 숫자가 줄어드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자이러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뇌 표면이 매우 이렇게 평평해지거나 또는 평탄해진다고 해서 라이센세팔리 또는 에이자이리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분에서 자이러스가 전체적으로 없어지면 라이센세팔리라고 하는데 일부분에서만 없어지면 파키자이리아가 되겠습니다. 그 원인은 그러니까 뉴로널 마이그레이션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신경 발달 과정에서 서브 벤트리큘라 존에 있는 뉴로블라스트들이 그 이동을 하면서 뭐 6층으로 이루어진 네오코텍스를 형성을 하는데 어떤 원인에 따라서 그게 제대로 이동을 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정상적으로 6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뇌 피지를 만들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져 있는 코티칼 레이어를 만들고 이에 비해서 얇은 화이트 레이어를 만드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뭐 코티칼 레이어가 이렇게 두꺼워지고 단위 면적당 봤었을 때는 신경 세포 수가 많긴 하지만 뭐 서커스가 없고 그리고 뇌가 매우 작기 때문에 뇌 전체의 신경 세포 수는 감소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미경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 뉴로널 마이그레이션의 이상 장애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포에서 보게 되면 대뇌 피질에서 신경세포가 이렇게 배열이 6층으로 배열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배열이 이상한 형태를 띠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제네틱한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 LIS1이나 또는 마이크로튜브 프로테인과 관련되어 있는 LIS1이나 XLIS 유전자의 이상이 이러한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다음 포브레인 아노말리로서 에이제네시스 오브 콥스 캘로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제네시스 오브 콥스 캘로줌은 말 그대로 콥스 캘로줌이 형성이 되지 않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콥스 캘로줌은 보통 좌나 우측의 대뇌 방구에서 똑같은 위치에 있는 아이소코텍스로 이렇게 들고 나가는 엑손이 중앙에서 이렇게 교차를 하게 되면서 생기는 구조물인데 이러한 구조물들이 생기지 않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한쪽 대뇌 방구에서 시작된 축사 그 엑손이 반대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생기는 기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산발적으로도 발생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증후군과 동반되어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한 멘탈 리타데이션을 동반하는 것으로서 동반하는 것으로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그 인디비주얼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 흔하게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기형이 이 에이제네시스 오브 코프스 캘로줌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브레인 아노말리로서 뉴로널 헤테로토피아가 되겠습니다. 이 질환은 뉴로널 마이그레이션의 이상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그 뉴로블라스트들이 이동을 하면서 보통은 코텍스에 위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곳에 위치하지 않고 다른 곳에 위치하면서 뭐 몇 개씩 뉴로날 셀들이 모여 있거나 또는 결절을 이루는 것으로서 국소적으로도 발생할 수도 있고 다발성으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헤테로토피아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뭐 특정 부위들에서 잘 일어나는데 주로 이런 화이트 메타나 또는 페리벤트리큘라 주변에서 이러한 뉴로나 헤테로토피아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보통 이러한 질환들은 에필lep시를 일으키고요. 이러한 그 뉴로나 헤테로토피아 관련된 진들이 몇 가지 연구에서 연구가 되어졌는데 X 크로모솜에 위치하고 있는 필라민 1 진과 또는 X 크로모솜에 있는 마이크로튜브 어소시에이트 프로테인의 일종인 더블 코틴이라는 진에 의해서 이러한 뉴로나 헤테로토피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다음 포브렌 아노말리 마지막으로서 폴리마이크로자이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폴리마이크로자이리아는 뭐 작고 그리고 수많은 자이러스들이 관찰되고 이런 것들이 불규칙적으로 융합이 되어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 자이러스끼리 부분적으로 융합이 되어 있어서 이런 슈도자이리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마이그레이션의 이상 장애 등이 초래되는 것으로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도 알려져 있고 주로 뭐 인트라유터라인 이스케미아나 바이럴 인펙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조직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코텍스가 정상보다는 매우 얇고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주름이 져 있는 현상들이 관찰이 되고요. 보통 이 주변에 있는 자이러스랑 서로 유합이 되어서 슈도 자이러스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소견으로 보게 되면은 보통 이러한 코텍스가 라미네가 층을 이루면서 세포들이 각각이 다른 층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층판 배열이 서로 없어지거나 또는 6층이 아닌 4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지금까지 포브레인 아노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포스테리어 포스 아노말리로서 댄디워커 말포메이션과 아놀드 퀴아리 말포메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테리어 포스 아노말리로서 댄디워커 말포메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댄디워커 말포메이션은 포스테리어 포스가 확장되는 질환으로서 세레벨라 버미스가 발달이 완전히 소실되거나 완전히 무형성되거나 일부에서 무형성이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브레인 스템의 뉴클라이의 디스플라지아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손의 발달 이상으로 이제 폴스 벤트리클이 마치 그 시스트처럼 이렇게 확장이 되고 이로 인해서 세레벨라 텐투리움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이제 포스테리어 포사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드로세팔러스를 동반하게 됩니다. 뭐 세레벨라 버미스가 거의 없거나 일부에서 발달이 되고 이러한 폴스 벤트리클 하나의 낭처럼 구성이 되는데 슈도시스가 진짜 낭은 아닙니다. 이 가짜 낭을 형성하고 이 그 벽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뭐 폴스 벤트리클이기 때문에 벤트리클 주변에 보게 되면 에펜디말 셀이거나 브레인 티슈가 관찰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댄디워커 말포메이션에서는 그런 그 폴스 벤트리클 주변에 에펜디말 셀이나 브레인 티슈가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기형하고도 흔히 동반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포브렌 아노말리로서 그 에이제네시스 오브 컵스켈러즘 또는 폴리마이크로자이리아 또는 헤테로토피아 등도 이 댄디워커 말포메이션에 같이 동반이 될 수 흔하게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테리어 포스 아노말리로서 아놀드 키아리 말포메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놀드 키아리 말포메이션은 그 포스테리어 포스의 공간이 좁아서 세레벨름이나 또는 버미스 그리고 폴스 벤트리클과 브레인 스템이 포라멘 매그넘을 통해서 하방 전이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러한 질환에는 하이드로세팔러스와 마일로 메닝고실이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동반이 됩니다. 이러한 아놀드 키아리 말포메이션은 총 4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입은 세레벨라 톤실만 하방 전이되는 부분, 하방 전이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로 인한
다른 동반기형은 다른 타입에 비해서 빈도가 작습니다. 타입 2인 경우가 보통 아놀드 키아리 말포메이션이라고 일컫는 건데요. 주로 세레벨라 버미스, 브레인스템, 그리고 폴스 벤트리클이 포라멘 매그넘 밑으로 하방 전이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주로 척추에서 마일로 메닝고실과 그리고 하이드로세팔루스를 동반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타입 3는 포세레 포사의 전체에 있는 전체 컨텐트가 하방 전이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타입 4인 경우에서는 세레벨름의 하이퍼플라지아를 아놀드 키아리 타입. 지금까지 포스 아노말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링고마일리아와 하이드로마일리아는 위치에 따라서 구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캐비티가 넓어지고 그 안에 플루이드가 CSF 라이크 머터리얼인 플루이드로 채워져 있는 공간이 형성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하이드로마일리아는 센트럴 캐널 안에 이런 공간이 형성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센트럴 캐널이 넓어지면서 거기에 캐비티가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한 신경학적이나 운동학적 이상을 초래하는 질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비해서 시링고마일리아는 플루이드로 차있는 클래프트 캐비티들이, 그러니까 스파이널 코드의 안쪽에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이너 포션의 스파이널 코드에 형성이 되고 이것이 브레인 스템이나 다른 기타 기관으로서 확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링고마일리아는 보통 아놀드 키아리 말포메이션이나 인트라 스파이널 튜머 또는 트라우마틱 인저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알려져 있고, 따라서 이러한 시링고마일리아나 하이드로마일리아에 의해서 페인이나 또는 템퍼러처에 대한 감각 이상을 동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CNS에 생길 수 있는 말포메이션이나 디벨롭멘탈 디지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많은 부분 살펴봤지만 좀 더 학생 여러분께서는 좀 더 흔한 질환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